싶은 건가 보지. 이제 후달렸던 거지 이제. 안온 줄 알았어. 성공 안 해. 야, 네? 너가 씨 승우쌤이 오라는데 오는 줄 알았어. LF 소리 안 들렸어요. 넌 네 귀를 믿어? 네. 자, 오늘은 새삼스럽게 신비한 얘기를 시작하겠다. 신비한 동물. 자, 지금 몇 세기? 21세기. 21세기면은 보통 20세기 사람들은 21세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어. 그리고 뭐 기대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감도 없진 않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게 뭐 같아? 니들이 볼 때? AI의 등장 어때? AI의 등장. 얘들한테 AI의 등장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거나. 네? 오늘 상태가 유독 조금 좀 더 오늘 좀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네요. 제가 오늘은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과연 21세기의 공부란 어떤 건지. 21세기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 공부는 무엇이다? 당연히 모르죠. 공부 생각이라고. 근데 과연 공부 이코르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의 모든 걸 다 생각 속에 범주 안에 집어넣잖아. 그렇지. 근데 과연 공부에 필요한 생각은, 공부와 연관되는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공상하는 것도 생각일까? 당연히 생각 속엔 들어가. 그렇지만 봐봐, 생각 속에는 들어가지만 공부를 하는데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닐 수 있잖아. 막연하게 상상력을 펼친다 뭐 이러는 거 같은 경우. 근데 공부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거는, 공부를 생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좀 의아해하지. 너무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뻔한 느낌이 있어. 생각. 공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생각은 뭐 다 하지 뭐. 뭐는 생각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 쉽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공상하는 거, 뭐 게임할 때 뭐 신나는 거, 재밌다, 뭐 저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체계화하는. 그럼 이 체계화라는 게 뭐냐 하면, 봐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어떤 질문이냐 하면, 내가 인터넷 강좌를 들었는데 저 선생님은 이러한 설명을 빼먹고 그냥 넘어가셨다. 예를 들어서 문학에 있어서 심미적 측면이라는 게 무엇인가? 심미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심미적이라는 게 뭔가? 심미적. 그러면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심미적 측면을 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심미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과연 심미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질문 자체에서 선생님은 되게 보람을 느꼈어. 왜 보람을 느꼈을까? 그 심미적인 측면이 교과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 심미적인 측면이 있대? 그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 안 넘어가? 보통 그냥 넘어가. 내가 딱 봐서 이해가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봐봐. 공부를 할 때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어떤 걸 체계화한다는 걸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층에 기둥 4개를 박아. 그 다음에 2층에 기둥 3개를 박고 3층은 기둥 2개, 꼭대기층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기둥 하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탑을 쌓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내가 심리적이라는 측면이 무엇이냐를 그 아이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하려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 중에서 심리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기둥을 언급을 안 하거나 설명이 빈약하니까 왜 이거 설명 안 하지? 이거 나 모르는데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안 하면 무너지는데 그런 의문과 좀 답답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자세야. 어떤 내용을 내가 무작정 외워버려야지. 무작정 외운다. 체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무작정 외울 때의 이점은 뭐가 있지? 단순해. 그냥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 그 안에는 논리적, 체계적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무대포로 외운다고 하는 데는 뭐가 있어? 암기가 있어. 암기에 맹목이 있단 말이야. 맹목. 앞으로 안 보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이게 먹을 수 있는지 안 먹을 수 있는지 먹지 못하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해버리는 거. 그건 굉장히 그 무서운 결과와 만날 수 있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잖아. 독극물인데 그냥 막 먹어버리면. 지식도 마찬가지야. 이 기둥을 세울 때 너희들 스스로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버릇이 없이 막무가내로 기둥을 세우면 이 기둥이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썩은 기둥이었어. 오류가 있는 기둥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이 전체 탑은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만들 수 있잖아. 건물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 공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두뇌 회전을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그 내용을 내가 체계화시키고 있느냐야. 그 과목에 그 파트에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마 오늘 홍모건 선생님이 멘토님한테 혼이 났다고 하면 체계를 세우려는 마음이 거의 보이지 않았을 거야. 아마 뭘 가르쳐주고 이건 이렇다라는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계화시키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어. 특히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마찬가지로. 근데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체계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선 일이야.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체계가 잡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은 책 속에 있지만 머릿속에도 그 내용이 틀을 갖춰서 딱 정립된다는 거야. 그건 암기하고는 틀려. 선생님은 항상 이야기하지. 외우는 건 떠올리면 생각이 안 나. 근데 체계가 있으면 떠올리면 그 논리 체계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내용 자체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논리 체계.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돌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거하고 똑같아. 논리 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더 망각하지 않는다고.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해. 왜 안 해? 암기 맹목적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게 너희들한테는 되게 쉽고 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의 부작용은 뭐야? 그거의 나쁜 점은 그렇게 봐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뭘 했지?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요긴하게 쓴다는 거, 의미 있게 쓴다는 건 그 안에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는 논리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하나만 알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가 됐던 관계가 됐던 주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어떤 환경과 모든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가장 중심에 놓고 있으면 훨씬 더 조금 나은 성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체계화하기 만만하지 않은 건 그동안의 암기, 즉 맹목적으로 외우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냥 암기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편하게. 그런데 암기나 이 맹목적인 암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요새 뭐야, 내가 아까 언급한 AI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간이 개발한 컴퓨터, 그걸 더 진화시킨 딥 러닝이 가능하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암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툴을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걸 뽑아낼 수는 있어.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직업을 다 없앨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21세기 교육은 어때야 돼? 그 막강한 AI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컨트롤해서 훨씬 더 그 AI가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체계화시키는 공부를 한 사람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암기하고 단순히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체계화 과정을,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요새 말로 하면 코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요새는 코딩이라고. 근데 코딩은 체계화도 아니고 그냥 어떤 딥러닝으로도 가능한 프로세스, 그 어떤 과정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계화의 측면에서는 가장 단순한 걸음마 단계에 있어서의 작용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체계화는 훨씬 더, 심지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또는 머리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을 우리는 트레이닝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적어도. 그래서 봐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성적의 그 정도와 점수의 분포는 이제 앞으로 다 잊어야 돼. 그동안에 시험 봤을 때 막 엉망진창인 점수가 나온 거 잊으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는 대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체계화하기 때문에. 굳이 엄청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체계화하면 암기도 거의 반자동적으로 다 돼. 그 체계화라는 그런 것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건 날 믿고 따라와도 좋아. 알았어. 오늘 일단 동영상은 이 정도.